안녕하세요. 풀어하다가 질투 왔다. 강남 비율 성형외과. 오늘 할 것은 여기. 오늘은 필러가 가능한 부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.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효과가 적어요.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설명하는 편입니다. 필러라는 게 필러를 어떤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밑이나 그 주변 구조물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좀 딱딱한 그런 곳이어야 필러가 모양을 잘 잡기 쉽겠죠. 제일 대표적인 게 이마겠죠. 이마면 뒤쪽에 전두골, 그러니까 뼈가 있으니까 그게 잘 되는데, 코에서도 코뼈가 있는 이런 쪽은, 미간 쪽은 잘 괜찮아요. 그런데 끝은 대부분 좀 물렁물렁하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코가 낮아서 좀 더 물렁물렁한, 이게 연골이 짧아서 이런 경우에 더 많이 놓고 싶어 하는데, 이런 경우에 더 물렁물렁하니까 그런 경우에 효과가 더 적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적어서 기대하시지 말라고 항상 얘기합니다. 필러는 뭐 전부 다 가능하겠죠. 이마에도 가능하고, 코에도 가능하고, 턱 끝에도 가능하고, 팔자에도 가능하고, 뭐 관자놀이에도 가능하고, 뭐 광대뼈 근처 볼에도 가능하고, 여러 개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본인에게 유용해야 되는 거죠. 이게 된다고 다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가능하겠지만 필요할까요?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손등에 필러 놔달라는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, 모든 의료 행위는 부작용을 수반합니다. 부작용의 확률이 있어요. 그렇다면 손등 같은 데를 해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, 굳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그거는 좀 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분법적으로 국산과 수입으로 나누어져 버렸는데요. 실제로는 현재로서는 수입 필러들이 고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. 국산 라인들이 약간 중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, 물론 사실은 수입 중에서도 더 싼 필러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유명한 주비덤이나 레스틸렌 등이 이제 고가 외산 필러의 대표적인 것들이고요. 중가 필러들이 보통 국산 필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, 확실한 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. 특히 부작용 확률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적고요. 유지기간도 사실 조금 더 깁니다. 그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. 부드러운 데 넣는 필러들은 부드러워야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, 딱딱한 데 넣는 필러들은 딱딱한 역할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좀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런 필러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, 저는 이 차이를 이것들의 만들어진 역사와 그 다음에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보면 주비덤이나 레스틸렌에 들어있는 그 필러 바늘 있잖아요. 그 바늘만 해도 고가입니다. 물론 그걸 넣을 수 있겠지만 국산 필러에서는 그걸 넣기 해도 어렵겠죠. 사실 굉장히 고가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보면 현재로서는 우위에 있으나, 이게 뭐 가성비를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합니다.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면 좀 많은 양이 들어가는 부위는 국산 필러를 추천하고요. 조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외산 필러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는데, 그거는 본인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. 필러는 사실은 녹는 필러와 녹지 않는 필러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. 녹는 필러라면, 전 녹지 않는 필러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, 녹는 필러라면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들인데,
유지기간은 6개월에서 뭐 회사에 따라 2년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난다고 이 필러가 싹 0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천천히 어떤 모양을 줄여가겠죠. 그래서 그 유지기간은 개인차가 있고 개인별로도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좋을 것 같고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